여러분,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정부 지원금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남들은 다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부 지원금 받는 게 경쟁률도 세고 아무나 받겠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원 사업별로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미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매출이 저조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사업 특징에 맞게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들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사업들도 미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이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지원 금액이 많은 예창패보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이 요즘에는 사업 계획서나 심사 기준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매우 비슷해지고 있어요. 준비하는 사업 계획서는 비슷하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도움 받으실 건지 결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원 시기는 매년 초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이 혁신성은 여러분의 사업이 세상에 없었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옷을 판다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코디가 어려운 단골 고객들에게 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옷들로 코디를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구독 서비스를 붙이거나 내가 구매할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내 머리 스타일과 피부 톤을 반영해서 AI 기술을 통해 미리 스타일링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AI 기술과 접목한다면 그냥 의류 판매 소매업이 아니라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이 학교라는 네이밍에서도 느껴지듯이 창업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사업화 자금으로 사업을 구체화한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화 자금은 정부 지원금이 100%이고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혜택인데요. 첫 번째로 창업에 대한 상담과 코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공방이나 공유 가게, 사무 공간까지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매칭 융자해주는 후속 연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후 사업에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도 가점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지원받으실 사업을 생각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PSST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행 계획과 목표, 이 전략들을 서술해 주시고요. 사업에 맞는 나의 능력과 역량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훨씬 좋은데요. 왜냐하면 발표에서도 심사위원의 설득과 공감을 일으키기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분이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설득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글쓰기가 어떻게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본능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청중의 감정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자극하면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해석 수준 이론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이 청중의 관심도에 따라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이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케팅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스토리텔링에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 연결을 통해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둘째,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은 설득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의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설득 전략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연구들은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꿀팁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지원 사업인데요. 바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3개의 트랙,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온라인 셀러형으로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유형들도 보시면 첫 번째 이 라이프스타일형은 의식주 생활에 대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로컬 브랜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일 수도 있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백년 가게는 장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온라인 판매 셀러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은 수출, 해외 입점 관련 지원 유형입니다. 이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온라인 셀러형은 최대 5천만 원, 나머지는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새싹 등급 이상의 스마트 스토어를 보유하거나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입니다. 사업화 자금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교육과정을 듣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교육생을 먼저 선정해서 1차 교육을 하고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자금 대상자 업체를 선정하여 2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합격 때는
사업계획서 꿀팁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컨설팅해서 지원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은 중국 도매처를 통해 아동 문구나 완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이 대표님이 최근에 알리, 테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너무 좋지만 이 중국 기반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원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요즘 알리, 테무 덕분에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데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겪었던 일이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주문한 물건을 받아보고 실망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입한 제품들을 KC 인증을 통해 검증된 제품,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만 판매하는 셀러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선 추가했고요. 아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에 따라서 사업 확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증된 어린이 만들기 키트 제품을 실버 산업, 특히 치매 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할 것이다. 또한 이 개발된 제품을 요양원이나 치매 예방 교육을 하시는 강사들, 개인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로 B2B, B2C로 판매를 확장해서 매출을 증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이 내용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와 다른 업체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스토리텔링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현재 사업 내용과 사업 역량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통한 사업 계획을 어필한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들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걸 판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보다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사업의 모델을 확장한다면 더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막막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